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왔을 때 놀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안경 때문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은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건축 양식, 한복 등이 잘 알려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K-안경입니다. 1990년대까지 안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기준 우리나라는 안경으로만 3,781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던 세계 2위의 안경 대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경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자기기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함께 근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 산업과 안경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안경 공장들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여 한국 안경 프레임 생산의 메카가 되었고, 대전은 한국 안경 렌즈 제조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경들은 뛰어난 품질로 홍콩, 유럽,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에 수출되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죠. 원래부터 안경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안경 사업에 K-팝과 드라마 등이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몰아치게 되자 자연스럽게 K-스타일의 안경 프레임 역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경 브랜드들의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이처럼 Korean Glasses라는 이름으로 커다랗게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안경을 맞출 때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제작 시간입니다. 지상파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는 안경사가 단 5분 만에 안경을 제작하자 유럽에서 안경을 맞추러 날아온 외국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송출되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안경의 가격은 품질도 훨씬 뛰어난데 반해 외국 안경 가격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의 경우 안경을 제작할 시 시간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도 걸리곤 합니다. 해외에서 안경 제작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검안과 제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시력을 검사하는 검안사가 따로 있어서 먼저 안과를 찾아가 시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안과에서 검사지를 받아야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외국의 안경원에서는 검사지를 토대로 렌즈 업체에 외주를 넣은 후 가공된 렌즈가 도착하면 렌즈를 안경 프레임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 비용도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나라는 이토록 빠르고 저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시 과거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안경 사업에 힘을 실어줄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안경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더해서 1989년 국가 자격으로 안경사 자격제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가 중요했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분리되어 있는 검안과 제조, 가공 업무 영역을 모두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통합해버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을 할 줄 알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안경사는 보통 검사지를 받고 외주를 넣어주는 서비스직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경사가 모든 것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경원에는 렌즈를 제조하고 조립하는 기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검안, 제조, 가공의 3단계가 단 5분 안에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안경 제조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력도 앞서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렌즈 압축, 가공 기술력인데요. 시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렌즈가 두꺼워지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시력이 낮은 사람이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 압축, 가공 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안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 유튜버가 한국에서 맞춘 안경과 미국에서 맞춘 안경을 두고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왼쪽이 우리나라에서 맞춘 안경이고 오른쪽이 미국에서 맞춘 안경인데 한눈에 보아도 두께가 많이 차이나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안경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안경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안경 사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잘 나가던 90년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안경 수출액이 그대로인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안경 제조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말도 안 되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동안 쭉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우리나라 안경 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안경 시장 규모는 약 5조 8천억 원으로 이대로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내년인 2025년에는 그 규모가 약 7조 9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토록 안경 산업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저가 라인을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약 10만원 선의 중저가 라인은 에실로룩소티카, 사필로, 케어링 그룹 등의 외국 회사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은 가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해 점유해버렸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다수 안경 전문가들은 안경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당장 안경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만 보더라도 작은 내수 시장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세계 안경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올 수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과연 세상의 사양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처럼 물량 공세로 나오는 중국이 등장했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토대로 고급 안경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선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그동안 중국에 밀려 제 길을 펴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안경 산업도 우리나라 고유의 자체적인 브랜드화와 고급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안경 브랜드들의 Korean Glasses라는 키워드가 새로 생긴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안경 제조술을 직접 몸소 겪으며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안경 산업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안경 산업이 다시 중국을 누르고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